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야구 이야기입니다. 리쌍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표정이 확 폈어요. 야구 시작하니까. 좋아요? 좋지. 이제 그렇게 좋아? 숨 쉬는 계절이 왔고. 그래요. 겨울에 그럼 어떻게 숨을 쉬었어요? 산소호흡기 같은 거. 그냥 못 주고 사는 거지. 그런데 지난 주말에 왜 K리그 클래식도 개막을 하고 네. 야구 시범 경기도 계속됐는데 바둑에 묻혔어요, 다. 아니, 바둑이 우리 삶, 우리 뭐 스포츠 여러 분야 또 기자분들 기사 쓰는데도 영감을 많이 줘요. 그렇죠. 사실 바둑하고 야구하고 좀 비슷한 게 많고, 바둑을 뭐 인생에 비유하지만 또 야구도 인생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흑과 백을 한 수씩 두잖아요. 야구는 공수를 교대를 하고 이닝을 또 이렇게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둑하고 야구하고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 알파고가 야구 감독을 한다면 막 이런 좀 재미난 추측들, 예상들도 있었잖아요. 드립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파고가 야구 감독을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해서 그 팀이 이길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어요. 예. 알파고 대신에 배 타고는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 꺼내요. 예.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바둑의 영감을 얻어서 2016 KBO 리그 네. 각 팀별 신의 한 수. 4국 78수 같은 딱 끼워넣기. 4국에 78수 같은 끼워넣기. 예. 과연 각 팀별로 신의 한 수는 누가 될지. 일단 오늘 KBO 리그 개막 특집 1부 네. 5팀의 신의 한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엘롯기, 한화까지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즌 꼴찌였는데 네. 이번 시즌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KT부터 하죠. 이정균 기자. KT가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신의 한 수로 고영표 선수를 꼽겠습니다. 고영표 선수. 네. 예. KT가 사실은 외국인 선발 3명의 선발 후보진들은 튼튼하고 다만 이 장시환 선수가 빠진 마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불펜진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고영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영표 선수가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무실점, 네, 6.2이닝 동안 안타 하나만 내줬습니다. 이 원히트 노런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런 호투로 활약을 했고 이 던지는 느낌을 보면 이 조부명 감독이 2009년에 기아 우승시킬 때 손흥민 선수랑 유동훈 선수 이 두 명의 잠수함 투수가 네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고영표 선수가 잘만 되면 유동훈 정도의 폭발력, 이 싱커를 잘 던지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와준다면 KT의 어떤 전체적인 불펜의 힘이 확 달라지고 이길 수 있는 경기 놓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경기 잡아나가면 KT가 확실히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이재국 기자는요? 네, 저는 김상현 선수를 꼽겠습니다. 기존 뻔한 선수긴 거 아니야? 꼽는 이유는 있는데. 네. 2009년에 유동훈이 그러네요. 고영표가 된다면 김상현은 2009년처럼 하면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상현 선수 지금 꼽으니까 뻔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상현 선수가 2009년 MVP 받은 다음에 이렇다 활약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김상현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올 시즌 KT 전력을 보면 저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발 투수 3명이 외국인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올 시즌 들어온 3명의 선수를 보면 저는 적어도 한 30승 이상은 가지 않을까 최소. 그렇겠죠. 그 정도 네. 선수인데 그래서 마운드가 안정이 이제 된다. 그리고 또 불펜진들도 정비가 됐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KT가 더 높은 순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력이 더 강하게 돼야 되는데 KT가 올해 유한준하고 이진영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타선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번부터 막 7, 8번까지 굉장히 쉬어갈 타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타선을 구축했는데 결국 이제 거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상현 선수가 과연 얼마나 해줄 것인가. 김상현 선수가 정말 30개 안팎의 홈런을 쳐주고 100타점 안팎의 그런 성적을 내준다 그러면 KT가 올 시즌 정말 일을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원이 난리 나겠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KT의 신의 한 수 2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LG입니다. LG. 팬들의 기대감은 늘 어떤 높이 닿아 있는 팀인데 과연 LG의 신의 한 수는 누굴지 이번에 이재국 기자부터. 저는 임정우 선수를. 임정우 선수요. 네. 네. LG가 타선 지금 세대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선은 사실 상대 팀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제가 LG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저는 마운드 안정 그러니까 LG가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LG가 그동안 그 포스트시즌 최근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불펜진이 안정이 됐고 마운드가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난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마무리 투수를 이제 누군가를 틀을 박아야 되는데 그 봉중근 선수가 빠져나온 자리를 임정우 선수가 가면 해줄지 이 선수가 대박을 친다 그러면 LG도 올 시즌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6달 있다 유광잠바 이제 슬슬 꺼내고 그렇죠. 예, 그런 네. 분위기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용균 기자. 이 신의 한 수가 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선수가 터지면 이 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LG의 이형종 선수입니다. 눈물 왕자. 고등학교 시절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 선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용종 선수가 타선에서의 활약을 해주면 이용종 선수가 주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거. 드디어 LG의 유망주가 터지는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어떤 팬들의 분위기, 리그 전체의 분위기가 LG를 향한 어떤 주목도 높아지고 LG 완전히 이용종 분위기를 선수에 대해서 바꿔줬어요. LG 팬들이 갖는 마음이 또 있으니까. 그럼요. 이 짠한 마음이 폭발하면 전체적인 어떤 기운이 시너지가 벌어져요. 그거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홈런 20개 그렇죠. 이영중 선수 터지면. 그 정도 터진다 그러면 이영중 선수 홈런 쳐질 때마다 이제 손수건을 흔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롯데입니다. 롯데가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지난 많이 썼죠. 예. 네. 스토브리그에서. 연봉을 그 계약하는 데 있어서 롯데가 잡음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코칭 스태프에 대한 세팅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롯데가 터지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저는 신의 한 수로 이루수 정훈 선수를 꼽겠습니다. 사실 롯데의 취약 포지션이 여전히 불펜 쪽에 강화가 됐지만 1루수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 외야수 한 자리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족한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메운 상태에서 2루수 정훈이 터지면 또 다른 문제 하나가 해결이 돼요. 롯데에 취약했던 테이블 세터진. 정훈 선수가 1번 혹은 2번에서 터져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훈 선수의 어떤 이 스탯의 움직임들을 보면 올 시즌에 사실 골드글러브를 다툴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이 정훈 선수가 어떤 팀 타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가져갈 정도로 골든글러브급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이 팀 타선에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였던 롯데의 팀 타선의 밸런스가 한꺼번에 확 잡힙니다. 정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어쨌든 롯데 손승락 선수를 꼽겠습니다. 주로 뻔한 선수 위주로 갑니다. 당연히 뻔한 선수로 가야죠. 왜? 손승락 선수를 롯데가 6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영입을 했어요. 롯데 역사상 창단 이후에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정말 롯데답지 않네.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정말 롯데답지 않은 행보예요. 네. 네. 어쨌든 손승락 선수가 롯데가 4년 60억 원의 그 과감한 투자를 왜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손승락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지난해 팀 방어율 5.07로 8위, 특히 불펜 방어율은 5.43으로 꼴찌였습니다. 롯데가 결국은 불펜의 안정화가 필요한 거고 지난해 롯데가 19세이브, 팀 전체 세이브가 19세이브로 손승락 선수가 정말 30세이브 이상을 해준다 그러면서 후반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 올 시즌 윤기련도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정대현 선수가 부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아마 롯데 역사상 가장 강한 불펜이 구축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불펜이 꼴찌였던 팀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인적 구성으로서는 거기서는 결국은 손승락 선수가 활용 점정을 찍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타선은 저는 롯데가 나쁘지 않은 타선이라 보고 다만 이제 센터라인의 수비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불펜만 된다 그러면 롯데는 올 시즌 상상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롯데 팬 여러분들 상당히 기대 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망인데 신의 한 수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다 잘할 것 같아요. 누구나 정말. 예, 모든 팀 다 잘할 것 같아요. 꿈꾸는 계절이에요 지금. 예. 기아 가죠, 기아. 네. 기아는 저는 나지완 선수. 네.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선수 또 있고.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신의 한 수가 돼야 되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예. 네. 지난해 기아는 팀 방어율이 5위였고 팀 실책이 2번째로 적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막아 나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됐고 올 시즌 또 윤석민 선수 선발로 가세를 하고 노예시 선수라든지 스프룰 선수 가능성이 선발진은 KBO 리그 10개 팀 중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마무리 투수가 사실 또 불안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뭐 그 선수 중에 누가 마무리를 맡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키플레이를 꼽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결국 중요한 게 나지완 선수가 아닌가. 나 결국 작년에 기아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타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팀 타율 꼴찌에 전체 공격적인 부분에서 거의 다 꼴찌였거든요. 왜 꼴찌였나 하면
나지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범우 선수 혼자 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이범호는 일단 그 얼굴 담당하기에도 좀 예, 바쁜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어쨌든 그 나지완 선수가 정말 그 올해 살도 빼고 또 FA도 정말 앞두고 많이 있고 뺐더라고요. 여러 가지에서 보면 잘할 그 환경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지완 선수가 30홈런 안팎의 그 중심 타선으로서 100타점 안팎을 이렇게 쳐준다 그러면 기아도 올해 돌풍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신의 한 수 느낌이네요, 나지완. 정말 나지완 선수가 뭐 잘해준다 그러면 신의 한 수가 되겠죠. 네. 네. 기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운드 쪽에서 잘 가르쳐줬지만 이 불펜 쪽에 약간 아직은 좀 숫자가 모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불펜에서 이 선수가 터져주면 기아의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기주 투수입니다. 물론 곽정철 선수도 오랜 재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네. 이 한기주 선수가 주는 어떤 기아 팬들에 대한 임팩트 이미지 이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한기주 선수가 슬슬 이제 스프링 심번 경기에서도 공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한 이닝 잘 던지고 한 이닝 좀 흔들리고 그러긴 했지만 한기주 선수가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제 역할을 해준다. 물론 마무리로서 세이브를 어느 정도 해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경기에서 한기주 선수가 1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투구만 하더라도 이게 리그 전체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와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아 팬들도 야 우리의 기주가 돌아왔어라는 느낌과 함께 이 기아 선발 투수들이 불펜을 향한 시선, 타선이 불펜을 보는 눈빛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어떤 기운이 달라져. 단순히 어떤 뭐 홀드, 세이브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한기주 선수가 건강하게 던짐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기아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저는 윤성민의 남자친구 곽정철과 윤성민이 보여줄 브로맨스. 예.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두 선수가 사귄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철이가 좀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애정행각. 애정행각을 하니까 네.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평소엔 거부를 안 하지만 이제 사람들 있으면 거부를 합니다. 근데도 힘이 좋아서 예. 네. 마지막입니다. 한화 이글스. 한화에는 터져줘야 될 선수 많고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 뭐 하나하나 빠질 수가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역시 송은범 선수입니다. 송은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였는데 최근 3년 동안 평균 자책이 모두 다 7점대였습니다. 이게 뭐 1, 2년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3년 연속 이어지니까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일단 상대 타자들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아무리 공이 빨라도 150km를 쉽게 던져도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쌓였는데 송은범 선수가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에서 체인지업과 어떤 투심 패스트볼에 대한 움직임 게다가 이 슬라이더에 좀 변형을 줬어요. 그동안 이 패스트볼이 굉장히 빨랐는데 직구가 빨랐는데 슬라이더에 방망이가 안 나오고 혹은 슬라이더가 맞고 하는 것들이 슬라이더가 너무 빨랐거든요. 그 슬라이더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인스트럭터로부터 일주일 동안 배웠고 이 슬러브의 그립을 잡으면서 슬라이더의 구속을 떨어뜨리는 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만약에 한화의 선발 로테이션 송은범 선수가 한 축을 맡아준다면 한화의 상승세는 뭐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파고의 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송은범 터지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담당 기자이자 한국 야구 기자협회 회장님. 이제 일단 회장 취임 한번 축하 우리 하고 늦었지만 한화의 신의 한 수. 이재욱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정우람. 마지막까지 뻔한 선수. 왜냐 한화가 4년간 84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불펜 투수한테. 그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정말 악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우람 선수 활약에 따라 달렸다. 윤규진, 권혁, 박정진 이 세 선수로 정말 작년에 계속 돌렸던 몰빵. 그런 야구를 몰빵.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후반기에 지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정우람 선수가 와서 마무리 투수를 맡아서 사실은 정우람 선수 아직 세이브 왕을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세이브 왕 정도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을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그 작년에 했던 윤규진, 권혁, 박정진까지 해서 불펜이 그냥 거의 뭐 아빠풍 때처럼 그냥 촘촘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5회부터 시작해서 5회부터면 선발은 4회밖에 안 그렇죠. 아니 그 선발 투수가 5이닝 던지게 해줘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정우람 선수가 왜 또 이렇게 꼽았는지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지난해 전반기에는 1점대 방어율이었지만 후반기만 놓고 보면 6점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과연 이 선수가 군복무 후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구위 약하냐 나이에 따른 뭐 어떤 뭐 좀 약화가 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물음표가 조금 어느 정도 달려 있거든요. 정우람 선수가 정말 그
돈 투자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가 굉장히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6 KBO 리그 개막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KBO 리그 10팀의 신의 한 수를 꼽아보는 시간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이용균 기자는 제발 얘 좀 터졌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재욱 기자는 못하면 뒤진다.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지난 시즌 가을 야구를 했던 팀 5팀 신의 한 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리쌍과 함께했던 야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